네, 안녕하세요. 그 창업 카페에 오늘 강의를 하게 된 더 좋은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의 김용구 이사장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 스타트업, 그러니까 초기 창업 기업들의 ESG 경영에 관련돼서 뭐 간략하게 한번 같이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기관은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그 사회적 기업하고 이제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인천 권역 지원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는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을 이제 두 가지 그 국가 사무 위탁을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비영리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이제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ESG 경영, 특히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될 건가, 어떻게 좀 바라볼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어, 순서는 뭐 이렇게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ESG 활동을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을 좀 맺을 건지, 이렇게 제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나누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배경이죠. 원래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주식회사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뭐 1602년도에 동인도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제 주식회사를 만들었던 거죠. 이게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절대 왕정을 통해서 식민지를 개척했는데 그걸 이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왕족이나 또 귀족이나 상인 세력이나 급부상한 상인 세력이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같이 있는 이런 이제 노비들도 같이 이제 출자를 하게 되죠. 동인도 회사에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자본을 모아서 이제 하게 됐던 것이 이제 주식회사 효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네덜란드가 전 세계의 무역을 다 이렇게 주름 잡는 영국에 이제 뺏기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했던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걸 보고 할 건가 이래서 이제 한 15세기 말 이후부터도 이제 이 주식회사가 나오고부터 이제 기업에 대한 평가들은 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재무적 평가를 좀 많이 했던 거예요. 이 기업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냐, 뭐 없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얼마큼 되냐. 전체 그 매출액 중에서 영업이 차지하는 얼마큼 되는 거냐, 뭐 매출액 이익률을 얼마큼 되는 거냐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통 그러죠. 부채가 얼마큼 되냐, 또 자기 자본이 얼마큼 되냐, 이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마큼 되고 타인 자본이 얼마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은행들에서는 유동성을 좀 많이 보는 거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이 돈을 빌려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빌려줬다 이제 떼이면 회수가 안 되는 것들이죠. 단기 채무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도 기업에 대한 평가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재무적 평가만 가지고 했던 거죠. 물론 이제 이게 굉장한 이제 의의가 있는 거고 기업의 어떤 영양 상태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하기도 상당히 쉽고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금융감독원이나 뭐 증권감독위원회 이런 데 이렇게 공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하기 상당히 좋은 것들이죠. 이렇게 객관적 지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수익성도 엄청 좋아. 안정성도 되게 좋은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반환경적인 문제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아동 노동을 뭐 아동 노동을 써서 뭐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지구 환경의 문제를 반한다거나 이렇게 이 재무적인 평가가 아닌 비재무적인 요소, 사회적인 요소나 환경적인 요소, 뭐 이런 데 있을 때는 사실은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게 올바로 평가가 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모 기업의 어떤 뭐 보통 이제 갑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배 구조가 아주 엉망이고 아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전 근대적으로 하는 그 굴지의 대기업이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패널 사태랄까, 그 다음에 전 세계 뭐 석유 유출이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못하는 이런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기업을 이렇게 평가할 때 꼭 이렇게 재무적인 거 말고 좀 다른 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나 또 이제 뭐 유엔이랄까 뭐 기타 이런 데서도 이제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그랬던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참고 삼아 보시면 고용노동부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에게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실현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줄여서 이제 SVI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용노동부가 만들어서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 개발비를 이제 신청할 때 이 점수를 가지고 이제 반영을 하는 것들이죠. 100점 만점에 한 30점 정도를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들이 일반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런 사회적 가치 지표를 좀 참고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SVI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회적 성과가 한 60점, 100점 만점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 성과 30, 혁신 성과 10 이렇게 해서 사회적 성과가 다른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6대 3대 1대 1 있는 거고, 측정 지표는 1부터 14까지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냐 없냐, 2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관리 체계가 있냐 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사회적 가치를 좀 지향하고 있냐 없냐 뭐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1부터 14개 지표를 가지고 이제 측정을 좀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치 지향성, 그 다음에 6번 사회적 환원 노력도, 그러니까 금전적 비금전적, 돈을 벌거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사회 환원을 얼마큼 하느냐, 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혁신 노력도 해서 3번, 6번, 14번을 가지고 이제 지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해서 이걸 이제 저희들이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서 인천시에 드리면, 인천시에서 이제 재정 사회적 기업 재정 지원할 때 참고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 진흥원을 통해서 전국에서 사회적 기업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들이죠. 샘플로 좀 보시면 인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그럼 어느 정도냐? 첫 번째가 사회적 가치 지향성. 이 인천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진짜 그러면 이게 돈만 버는 거냐? 아니면 이런 사회적 가치를 얼마큼 활동하고 있냐 이건데, 15점 만점에 한 9.3점 정도 되죠. 한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면 한 63점 정도가 되니까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경제적 활동도 충분히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뭐 주변에서 뭐 정부 보조금만 받고 이제 이거 뭐 이렇게 먹튀하듯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그래도 이렇게 63점이라면 상당히 아주 높지는 않지만 높은 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금전적, 비금전적, 사회적 환원 노력도는 한 평균 정도 51점 정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개의 기업 중에서 한 50% 정도 이렇게. 그래서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그래도 이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회적 가치 지향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 환원 노력도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지표를 가지고 평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이제 이 고용노동부의 SVI 지표는 뭐 주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하고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게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금 이렇게 측정하는 이런 이제 유일한 도구고, 또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줄 때 이걸 참고하는 이제 이런 지표를 쓸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느 지표든 이제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지표를 조금 조금 수정하고 또 이제 고도화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ESG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제 뭐 ESG 이러면 신문이나 방송이나 요즘에 워낙 화두가 많아서 그 이제 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알고 넘어가시죠. 뭐 CSR, 뭐 CSV, 뭐 그다음에 ESG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CSR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 주식회사는 주주들의 투자로 이루어진 기업이에요.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목표죠. 이게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것들이 기업이 이제 커지고 기업 규모가 커지고 기업이 이제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워낙 크고 뭐 환경적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이 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업이 그러면 주주 말고도 다른 데에 이렇게 그 지역사회나 또 사회 전체 이익을 이렇게 동시에 추구하고 또 그 사람들과 의사결정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제 쌓여올 이제 얻은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거나 이제 그 기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자선 기부, 뭐 환경 보호 우리가 보통 이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영리 활동, 돈을 많이 벌어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사회공헌하는 걸 우리가 CSR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찬반 논란들은 많아요. 예, 미국의 유명한 그 프리드먼 학자 같으신 분들은 원래 기업의 목적이 뭐냐?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다. 그럼 그렇게 노력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이게 기업 외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하냐? 이런 논란들은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CSR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런 논란들은 아직도 가지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CSV는 이제 그 피터 드러커 교수가 이제 주장한 거예요. 2003년도에 질병, 기아, 전쟁 이런 사회적 문제도 이렇게 기업들이 해결을 하면서 이제 뛰어들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큰 사업의 기회가 생기더라.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만든 게 이제 마이클 포터가 공유 가치 창출, 그래서 CSV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기업이 경제적 이익도 하고 또 사회적 가치도 동시에 추구를 해야지만이 큰 이익에 초과 이윤을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이클 포터가 주장했던 그 사례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전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인도나 이런 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 진출해서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판매하고 제품을 판매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제품이 팔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 나라는 소득이 되게 낮은 편이거든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데는 평균 이제 노동자들이 월급이 한 3만 원 미만 정도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유명한 유니레베 코리아라고 유니레베라고 이제 미국 유명한 세제 회사인데 이 세제 회사가 거기서 하나 팔려고 하면 이제 직원들 월급, 뭐 판매 마진, 기타 등등 쭉 뭐 이렇게 하면은 하나에 한 15,000원 정도를 한 병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인도의 노동자들은 3만 원 월급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런 소득이 되게 낮고 그다음에 이런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니레버가 이제 인도에 진출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보니까 이게 판매를 당장 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인도에 있는 중년 여성들을 먼저 이제 오게 해서 그 이제 글씨도 가르치고 글도 가르치고 학교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좀 패턴을 바꿔주게 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그를 수료하고 나면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니레벨이라고 하는 이런 세제를 팔아먹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이 그 지역의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이렇게 좀 안고 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고전적인 이런 그 지사를 만들고 판매소를 만들고 이렇게 판매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이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이제 바로 이제 CSV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는 CSR이나 CSV가 큰 차이 없게 이렇게 봐요. 그게 뭐 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CSV를 좀 높게 보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CSV는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제 이런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이제 ESG는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인권 문제, 뭐 노동 문제, 환경, 반부패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키 같은 회사는 수제 축구공 하나 만드는데 이게 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뭐 5살짜리, 3살짜리 애들이 만든 거죠. 이 손목이 애들이 커지면 이거 수제공을 꼬맬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이들이 한 5살, 6살 넘어가면 못 꼬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꼬마들 가지고 하는 거죠. 이건 아동노동 착취 위반, 아동노동 금지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유엔에서도 이제 정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문제랄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노동 문제랄까, 저임금 문제, 그 다음에 초과 노동시간 문제, 그 다음에 환경 문제, 그동안 뭐 이제 석유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환경 문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반부패 문제랄까, 뭐 엔론이랄까 이런 주가 조작 문제랄까, 그 다음에 뭐 재무 상태표 뭐 조작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니까 야, 기업들도 좀 이런 부분들에 좀 관계를 해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많이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유엔에서 이제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보고서가 채택되죠니까. 그래서 기업이 좀 환경, 사회, 지배 이런 지배 구조라고 하는 이런 비계량적 요소도 좀 고려해서 경영 전략을 좀 수립하고 시민단체나 국가들도 여기에 좀 관심을 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은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문제, 지배구조 개선 문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맞춰서 지속 가능한 목표를 잡아서 이걸 전제로 이제 경제 성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ESG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럼 투자할 때 이런 ESG를 잘 반영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가 이거를 이제 알고 하자 이렇게 이제 등장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그래서 ESG는 기업이 이제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CSR과 CSV가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본업에 충실하면서도 이런 이제 그 비재무적 요소까지도 충분히 이제 수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비재무적 요소를 어떻게 해요? 경영 성과에 반영하도록 측정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만큼 목표를 잡았는데 이번에 환경오염을 막 줄일 거라고 올해 잡았는데 그러면 연말에 얼마큼 정도 이게 이제 줄어드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 ESG는 측정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론 마지막 부분에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런 지표를 좀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ESG라면 E는 환경, S는 이제 보통 이제 기업 내부, 외부 사람들과 공정하고 포용적인 이런 관계를 얼마큼 맺을 거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G는 이제 기업 내의 그 권한과 책임, 기업 내외의 의사결정과 협의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요 키워드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환경에서는 기후변화에 얼마큼 대응하고 있냐. 그 다음에 탄소를 얼마큼 배출을 저감하고 있냐. 그 다음에 이제 자원을 얼마큼 절약하고 있냐. 그 다음에 재활용을 얼마큼 촉진하고 있냐. 그 다음에 청정 기술을 개발하고 있냐. 뭐 생물 다양성 종에 충실하고 있냐.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환경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고. 두 번째 이제 S는 소셜 뭐 아니면 사회적 가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씩 논란들이 되긴 하지만 그냥 보통 이제 소셜이라고 얘기하죠. 노동인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냐, 사회적 약자를 돌볼 수 있냐, 그 다음에 보호, 그 다음에 인권을 존중하겠냐, 그 다음에 고용과 평등, 그 다음에 다양성을 얼마만큼 이제 지향하고 있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셜, 뭐 사회적 가치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기업의 내부 외부를 둘러싼 사람들하고 공정하고 또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또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그 노력하고 있냐 이런 지표를 이제 보신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는 이제 거버넌스라고 보통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내에 이제 그 어떤 뭐 기업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고용 평등을 좀 하고 있냐, 법과 윤리를 좀 준수하고 있냐, 부패 및 그다음에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냐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기업 내부와 외부의 의사결정에서 어떤 합의체를 좀 가지고 있냐, 뭐 지배 구조가 어떻게 갖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G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 나와지고 이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CSR은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CSV는 공유 가치 창출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 비재무적 요소를
담고 있다.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성을 발전시키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로 보시면 뭐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은 이해관계자가 주주뿐만 아니라 그 사회,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사회, 그 다음에 도시 이런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거고, 공유가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ESG는 주로 장기적 관점에서 이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비재무적 요소를 측정할 수 있고 노력하고 측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측정이 되겠죠. 그리고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해관계자를 보는 거고, 이건 기업과 지역을 이제 보는 거고, 이건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같이 혼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명백하게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ESG가. 그래서 ESG가 이제 등장한 이유랄까? ESG가 현재 이렇게 왜 화두가 되고 있는지는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의 그러면 ESG 관련된 뭐 CSR, CSV, ESG 이런 개념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봤습니다. 이게 좀 지루하게 하거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이론을 굉장히 많이 담으면 지루할 수가 있어서 여기까지 이제 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ESG 활동 이런 사례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요거예요. ESG는 뭐예요? 기업의 본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좀 잘 이제 녹아내리고 요걸 중심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이제 굉장히 큰 기업인데 글로락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기업이죠. 이게 그 표백제, 세제, 뭐 청소 관련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제품이나 포장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압력에 계속 이제 직면하고 있는 거죠. 환경 문제랄까, 지속 가능성 문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19년부터 플라스틱하고 이제 기타 폐기물 감소,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수질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압박을 받아오니까 이제 워낙 이제 굴지의 세계적인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이제 회사가 이제 제시를 하게 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ESG는 그 지속 가능성의 목표를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 기업 자체가 이제 하는 것들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플라스틱하고 기타 폐기물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표백제나 세제 용기, 청소 용품이니까 플라스틱 용기가 좀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2030년까지는 이제 포장재에서 50% 감소시키고 2025년까지는 재활용, 재사용, 퇴비화로 포장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목표치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역으로 2020년이다 이러면 이제 10년간에 이제 2021년은 몇 프로 이렇게 이제 이런 지표를 만들어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이신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를 만든다 이러면 이렇게 표백제나 이런 거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제 제품과 포장 또 폐기물 이런 플라스틱 이런 데서 지금 현재 배출을 얼마큼 하고 있는데 얼마큼 내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장기적으로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10년 목표나 5년 목표로 해서 얼마큼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는 거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잡은 거고 그래서 이제 전 직원이 이렇게 실천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이제 태양광이 뭐 700메가와트 정도 재생 에너지를 구매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산림 벌채 관련돼서 재활용 또 천연 섬유만 이 포장재에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라스틱 포장재 63%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포장에 70% 재활용하고 뭐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건 이제 글로벌 기업이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달성 가능하고 또 기업의 이미지를 이제 시키는 이제 이런 것들에서도 상당히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토리라고 아마 여기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일본의 유명한 그 맥주, 양주, 음료 제조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아마 저기 보면 자료 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이제 핵심 가치를 인간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ESG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제 제시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100% 식물성 소재를 사용한 용기를 지금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죠. 석유화합물로 만든 이런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탕수수 부산물인 30%하고 바이오맥스 70% 해서 식물성 용기를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이제 그 나오는데 상당히 잘 만드는 것 중에 하나고
굉장히 곽강받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 회사의 이런 노력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용기를 아주 경량화해서요. 아주 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550ml 페트병이 12g 정도. 그 다음에 뭐 2리터가 뭐 39g 정도에서 일본에서 가장 가벼운 이제 용기가 되겠죠. 그만큼 용기가 이제 그 가볍고 경량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원가 절감에도 저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의미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물을 다루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수자원 관리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NGO하고 협력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지하수를 확보하는 방법이랄까, 숲을 가꾸는 거랄까,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동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참고 사례도 상당히 좀 이제 눈여겨 볼 만하고요. 이 앞에 두 기업은 주로 이제 ESG에서 환경 문제를 접근한 이제 이렇게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 번째로 넷플릭스. 아마 젊은 분들이, 청년분들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예, 이제 저 영화 스트리밍 서비스죠. 현재 2억 명 이상이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곽광받는 이제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에서, 그럼 이런 회사에서 무슨 ESG 관련된 이런 이제 지속 가능성 지표를 만들고 목표를 제시하냐, 이렇게 이제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프로그램에서는 창조적 평등을 위한 넷플릭스 펀드 이런 걸 만들어서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에 대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든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급여에서도 임원진에 대해서 공개보상제도, 그 다음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 격차에 대한 공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사내복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이런 육아, 휴가, 그 다음에 출산, 대리모, 입양, 뭐 결혼 여부, 성별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서 이 넷플릭스가 ESG 활동을 한 사례는 바로 이건 이제 소셜,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거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사회적 가치를 상당히 높인 이런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넷플릭스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우리가 본받아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좀 재미있어서 제가 참고 삼아 이제 갖고 왔어요. 이 책을 여기 좀 저기 관광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요 아래 책 있잖아요. 요게 좀 보시면 되게 내용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친환경 숙박 예약 플랫폼이었는데 그린 겟웨이라고 이제 그러는데, 그 여행이 이제 환경에 미치는 이런 부정적 요소가 되게 많은데 이걸 최소화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천에 구럽도 가면 백패킹 성지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다 그러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준수하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가셔가지고 쓰레기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행을 하고 관광을 한다고 하는 거는 본인이 되게 좋지만 관광지나 원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불편한 것들은 되게 많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뭐 이렇게 쓰레기만 남는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이런 환경적 이미지를, 부정적 이미지를 최소화한 거죠. 그래서 숙박업소를 선정할 때 이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지역 사회가 다치지 않도록, 해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숙박 운영자의 철학을 중요한 선정 기준으로 이제 해서 여기에 이제 플랫폼에 가입을 시키도록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다이아몬드 워터스, 뭐 트리하우스 이런 데서 리조트를 만드는데 주변에 있는 가장 최소 영향만 끼치는 이런 시설 디자인 이걸로 하고, 화학 제품 없이 재활용 유기농만 100% 사용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에서도 물과 전기는 100% 빗물 지하수로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만 사용하고, 하수는 토양 필터를 가지고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그 환경적 피해를 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하게 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환경 여행이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숙소 주변의 숲과 동물, 자연환경들을 이제 많이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재 이런 것들이 보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그 A급 호텔보다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실 예약률이 70% 정도 하고,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이 기업들은 이 플랫폼은 이렇게
예약 플랫폼은 승승장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이렇게 자연적으로 또 코로나가 잘 맞겠죠. 이게 쉼과 휴식이 있고 자연적 휴식이 있는 이런 플랫폼, 친환경 숙박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들어가서 오히려 이제 다른 호텔보다도 호텔은 대부분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움 겪었는데 오히려 이 회사는 굉장히 이렇게 객실 예약률이 한 연중 70%면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면 휴가철, 여름, 겨울에 이렇게 많지 평균적으로 그러지 않는데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세한 관련된 자료는 그 아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같은 건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여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프라미 이제 화산인데 여기 자카르타 화산이 이제 2020년도에 분화했고 2021년도에 또 분화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화산이 분출하니까 사람이 살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재앙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오히려 이런 자연재해가 주민들에게는 미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살 수 있는 윤택한 삶을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바꿔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로 이제 이걸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 지프차 기사, 투어 가이드, 수공예품 제작자, 박물관 운영 관리를 하고 사진 기사, 뭐 판매자, 식당 운영 이렇게 해서 이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관광 업종에 이게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러 오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를 오히려 주민들의 그 생활과 그 다음에 주민들의 그 환경을 이제 새롭게 하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게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시정부나 국가정부에서 투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프차를 더 준다거나 상태를 관리해 준다거나 해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부터 19년까지 연말에 뭐 6천 명 정도가 이제 그 방문을 하게 되고 약 85억의 수익을 창출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연의 재앙처럼 보이는 이런 것들을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려고 하는 즐기려고 하고 관광을 하는 분들이 되게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뭐 저기 CO 관광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환경 관광, 생태 관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도움을 주고 주민들의 생활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이제 관광 산업으로 뜨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당근마켓이라고 잘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분은 그 네이버의 부동산 팀장 하시던 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분당 지역에서 조그맣게 이제 물품을 이제 중고 거래하는 거. 이 당근마켓이 나오기 전에 그럼 뭐 중고 물품 거래가 없었냐면 그렇지는 않았던 거죠. 보통 다른 데는 이제 중고 물품 사이트가 되게 많았죠. 근데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돈을 주고받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직접 거래를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디베이트를 이렇게 먹었던 건데 이분은 조금 이제 생각을 다르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이 돈을 안 내는 수수료를 안 받는 거죠. 그죠? 그럼 이 당근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긴 지역 광고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당근을 안 해보신 분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고 물품 뭐 이런 것들을 재활용하고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의의가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혁신적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당근마켓에서 거래되는 게 이렇게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나무 한 3,000그루 정도 심는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 버려지는 이런 자원들을 다시 쓰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필요 없지만 어떤 사람은 필요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게 성공하게 된 이유는 바로 모바일 덕분이 되겠죠. 이게 소셜 부분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광받는 것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서 이 회사는 이제 재난지원금 사용처 이런 데를 어디에 가면 지역 정보가 있는 거니까 어디 가면 재난지원금 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이렇게 해서 장소를 알려줘서 소비자들이나 그러니까 시민들이죠. 그 다음에 지역 상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적 가치라고 보면 되겠죠. 당근마켓이 갖고 있는 지역 정보를 이제 그 상인들하고 이제 이 지역 있는 시민들에게 알려준 이런 가치를 이제 발휘하게 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제 LG25와 함께 마감 할인 판매 이런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유통기한이 내일 정도 된다. 그래서 마감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판매해서 이제 아주 저렴하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할인 서비스하고 뭐 이런 게 되겠죠. 요즘 이제 TV에 가끔 나오는 뭐 도시락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7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마감이 임박돼 있으면 뭐 1,300원에 판다거나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서비스도 같이 해서 자원 손실도 이렇게 해결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ESG에서 G에서 보면 직급이 없이 이제 회사를 직군별로 이제 하고 프로젝트 리더 이렇게 해서 직책이 없고 또 이제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지배구조를 이제 좀 색다르게 한 이런 혁신적 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당근마켓이 이제 그 성공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도 좀 색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역 정보를 다른 거와 다르게 이렇게 상인과 시민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기업들이 이렇게 그 기업 내에서 당근마켓 기업 내에서도 직급 없애고 새로운 비전이나 이런 그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한 뭐 이런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여겨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대기업들이고 그러니까 뭐 인원도 많고 자원도 많고 물적 자원도 많은데 그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스타트업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ESG를 어떻게 실천하고 또 그걸 통해서 어떻게 투자를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나라도 있고 이제 외국에도 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찾으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외국 것도 한두 개 보고 이제 우리나라 주로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는 되게 유명한 회사 중에 한 겁니다. 아마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캐나다 회사인데 카본 큐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딴 데서 탄소가 이렇게 쓰고 남으면 다른 데서 나오는 그 탄소를 포집을 하는 거예요. CO2 가스를. 사실 CO2 가스가 많으면 이제 그게 온실가스 주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사실은 이제 그게 온실가스를 높이는 여러 가지 주범 중에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CO2 가스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본 거지 실제로 그게 그 온실가스를 가장 높이는 주범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 대표를 갖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CO2 가스가 많아지면 이 가스가 이제 온실효과가 있고 이제 온실가스가 높아지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거 발생을 안 하도록 하는 게 되겠죠. 딴 데서 이렇게 포집한 다른 사업이나 다른 데 하던 것들이 있는 CO2 가스를 모아서 그걸 콘크리트 제조 공정할 때 그 콘크리트 믹서할 때 거기다 CO2 가스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콘크리트가 그만큼 사용량이 적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원가 절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CO2 가스, 버려지는 CO2 가스. 돈 내고 버려야 되는데 이 CO2 가스가 감축이 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획기적인 이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런 IT 기술이 상당히 뛰어난 이제 이런 기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이게 이제 캐나다에서 엘버타에서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좋으니까 바로 투자가 들어가게 된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캐나다 국영 기업에서 이제 펀드를 해서 이제 3만 32만 달러 정도 이제 해서 사업을 고도화했고, 그 다음에 벤처 캐피탈, 그 다음에 아마존 기후 서약 펀드 이런 데서도 계속 이제 1,100만 달러를 투자 유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에 서로 이제 투자하려고 계속 이제 이렇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예요? 버려지는 그 다음에 쓸모가 없는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을 CO2 가스를 포집을 해서 모아서 이거를 콘크리트 제조 공정 과정에서 CO2 가스를 집어넣어서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콘크리트를 그 자원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저감하니까 이게 사실은 ESG 활동에서 환경 부분에서 가장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게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기술이 좀 있으시면 그 부분들과 이렇게 잘 맞으면
자기 자본 없이도 이렇게 여기저기서 투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업을 좀 이렇게 조금 아이디어화하고 또 정교화하고 또 그다음에 현재 이렇게 우리 ESG 트렌드에 맞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마련하면 굉장히 손쉽게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아까 이제 캐나다 기업인데 이건 한국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 좀 있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V젠이라고 이거 아마 대전 대덕에 있나 아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양광이 있고 어떤 풍력이 있고 이런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자연광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날씨가 안 좋거나 바람이 불거나 또 구름이 많이 끼거나 뭐 이렇게 자연적인 요소가 있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가 저기가 생성이 적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말하자면 생산이 적게 되는 거죠. 어떤 때는 많고 어떤 때는 적은데 이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쓰는 거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이게 일정하게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산은 이제 불규칙한 문제가 자연적인 문제 때문에 불규칙한데 사용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해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가상 발전소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만들어서 태양광과 풍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전력의 불안정적 요소를 이제 모아서 처리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를 이제 분산 전원을 하나로 통합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제 중앙화 아니면 통합화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전력을 이제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이제 수요하고 예측을 이제 유효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에너지 공급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는 아주 간단해요. 원리는 뭐예요? 이게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여기저기 미분, 조그맣게 나눈 거지. 여기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태양광, 풍력,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떨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는 건 적분이죠. 그러니까 미분하고 적분해서 모아서 이거를 전력 수급을 안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게 아니면 조금 있는 다품종된 이렇게 생산되고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중앙화하고 집중화하는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이라고 하는 풍력이라고 하는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 재료를 가지고 한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여기저기 이게 ht어져 있고 이래서 되게 불편하고 이런 걸 느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 모델을 이렇게 통합화하고 IT화해서 통합화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좋은 모델 중에 하나고 요즘에 이제 각광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융복합화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죠? 너무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초기에는 분산돼서 되게 좋았는데 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효율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산화된 것들을 통합화하는 이런 기술들이 요즘에 각광받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템을 바로 이렇게 이제 그 찾으시면 좋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 기회가 되실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립 에이블이요. 이게 보면 별거 아닌데, 진짜 이런 것들도 ESG고 이게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일이었는데 되게 요 아래 이것들이에요. 손 이거 이제 그립 이렇게 그 팔 운동하죠. 재활 운동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뇌졸중, 관절염, 뇌성마비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손팔 운동을 재활 운동을 지원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 각광받는 거는 아주 가볍고 언제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누르면 또 재밌는 건 누르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근력이나 반작용들이 있고 피드백으로 이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조금 더 재밌게 해서 게임 같은 소프트웨어를 연계해서 재활 운동을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그 재활 운동을 하고 있는 헬스 기구면서 게임적 요소를 집어넣은 이런 이제 게임피케이션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건 에듀테크냐 기술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 어떤 건 헬스케어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는 두 가지 다 이렇게 접목하고 특히 이제 이런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이렇게 담아서 재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큰 의의를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좀 받고 있는 거고, 이제 현재 투자를 받고 있는 거고, 뇌졸중, 관절염, 뇌성마비 있는 사람들에게 재활활동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디지털 게임과 연결하다 보니까 첨단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그래서 이 회사는 바로 뭐예요? ES 중에 뭐예요? 바로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3, 4년 전에 미국에서 10대 혁신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수전증 있으신 분들이 밥을 먹으려면 이렇게 이 젓가락이 떨어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이 수전증을 치료해주는 이런 걸 개발해서 10대 발명품에 들어간 이런 제품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소외되고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위축되어 있거나 뭐 이런 취약계층이거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거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의의를 좀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고려대학교 산업 그 캠퍼스에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저도 이제 눈여겨봤는데 현재 이렇게 배달이 그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배달 노동자라고 보통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뭐 배달 딜리버리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예, 이제 이렇게 있는데 배달이 되게 많이 밀리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오토바이도 이제 배달의 민족도 개인 오토바이도 하고 뭐 이러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 물건을 다시 많이 실기가 어려운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뭐냐면 소규모 화물 배송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저기 전기차인데 역삼륜이에요. 저 삼륜차라고 아시죠? 앞에 하나가 있고 뒤에 바퀴 두 개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앞에가 두 개, 뒤에가 하나 있는 거죠. 여기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전기차니까 그 내연기관에 환경 문제가 없고 기름값이 안 들죠. 배터리로 충전하면 되는 것들이지 이렇게. 그러고 기존 차량의 한 2배 정도를 더 많이 이제 적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차가 사이즈가 되게 작아서 도심 골목길도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런 이제 이점이 있는 것들이죠. 이렇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환경 문제를 확실하게 이제 해결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보통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배달하시는 배달 노동자, 배달 플랫폼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경제 활동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고 작년에 아마 무슨 대상을 받았나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퀄이라고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재미있는 거고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역시 이제 이렇게 좀 비즈니스 모델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벌려고 그러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사람들이 되게 불편하거나 또 문제가 있거나 야 이건 진짜 엄청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서 그걸 아이디어화 하면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배달 노동자들이 큰 차 탑차 가지고 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어떤 데는 어떤 아파트는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이게. 그죠? 못 들어오게 하고, 어떤 아파트는 또 이제 뭐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또 이렇게 골목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아주 가볍고 또 사이즈도 작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값도 안 들어. 전기차 배터리만 충전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중간중간에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요즘에 이제 공중전화가 잘 안 되니까 공중전화 옆에 이걸 충전하도록 이렇게 이제 요즘에 만드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역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스타트업 하시는 여러분들도 사회적으로 불편한 게 뭔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아니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착점을 하시면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되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사도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도토웍스라고 이렇게 수동 휠체어인데 이게 수동 휠체어예요. 수동 휠체어는 조정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동 휠체어를 살려고 그러면 한 800만 원 정도 전후회를 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수동 휠체어를 버릴 수가 또 없잖아. 그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수동 휠체어에 간단한 장치를 부착만 하면 전동 휠체어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컨트롤러까지 개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 무게도 되게 싸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건 이제 장애인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장애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켜주는 이제 이 회사가 되겠죠. 도토웍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요즘에는 이제 구독
서비스 월 3만 원인가 4만 원을 내면 이걸 이제 무한정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토웍스 뭐 구독 서비스 이제 그 책 구독 서비스 뭐 요즘에 유행하는 뭐 꽃 구독 서비스 이렇게 한 달에 돈 얼마 내면은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요즘에 비즈니스 모델로 좀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이제 뭐 그 이 마을 돌봄이랄까 돌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게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랑 같이 이제 이렇게 초등 저학년들에 대한 이제 이렇게 돌봄을 좀 하고 있는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애들이 학교를 못 가요. 집에만 이렇게 있죠. 그러고 이제 놀이터도 못 가게 엄마가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가면은 감염되고 그럴까 봐. 그 집에만 있고 그래서 모든 공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IT 기기만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제 뭐 학습 격차 문제도 생겼지만 또 더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저기가 있는 거예요. 예, 성장 발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음성틱이나 그 다음에 이렇게 폭력성이나 동생하고 있으면 짜증 많이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이게 이제 사회 활동을 좀 해야 되고 학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배워야 되고 선생님과 배워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자기를 같이 배우거나 자기를 가르칠 사람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성장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비고치키가 얘기하는 이제 발달 이론에서 이제 그 비계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초등 저학년 어린 아이들은 이게 깔판이 있고 깔판을 하나씩 밟고 이렇게 올라가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깔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모델로 이제 돌봄을 이제 교육을 좀 이제 하게 됐는데요. 네, 현재 뭐 초등 돌봄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나라 학생 중에 한 14% 정도밖에 지금 돌봄을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이런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0년부터 코로나가 되는 상황에서부터도 계속 사회적 경제 기업과 근 2년 동안 이제 집으로 방문해서 초등 1학년에서 3학년, 4학년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1대1로 가서 이제 이런 뭐 미술 교육을 한다거나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의 이렇게 정상적인 성장을 좀 도와주는 이제 이런 그 돌봄, 마을 돌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거를 이제 방과후 돌봄이라고 하고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을 돌봄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사회적 돌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랑 같이 이걸 한다거나 그 다음에 미추홀구랑 한다거나 서구랑 한다거나 그 다음에 계양구랑 한다거나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이 돌봄 교실을 이제 열었던 거죠.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 이제 이게 중요한데 그 결과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외연하라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거나 공격적인 행동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외연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또 공격 행동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샘플로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의 이거 외연화하고 공격 행동을 이제 측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끝나고 측정을 또 똑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사전사후 이렇게 쌍대 비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됐다. 이제 이걸 이제 증명하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서 어떤 그 뭐 병과 관련된 치료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병을 치료하는 건 아닌 거고 아이들의 행동이나 아이들의 외연화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에서 굉장히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이제 이런 발표를 좀 하게 됐던 것들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뭐 인천시 교육청이나 인천학회랑 같이 이렇게 돌봄에 관련된 이런 마을 돌봄, 사회적 돌봄에 관련된 이제 포럼도 이렇게 진행을 좀 했던 거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렇게 ESG 활동 사례. 물론 이제 저희들 돌봄은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이제 그 공공기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시간이 2시 한 54분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3시 반 정도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ESG가 뭐냐, 뭐 CSR, CSV, ESG 개념을 좀 설명하고 좀 다른 거 이런 거고, 그 다음에 ESG는 어떤 거다 이런 거고, 두 번째 기업들이 ESG 활동을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거냐 이런 거고,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ESG 활동한 사례를 몇 개 좀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제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죠. 한 2달 정도 됐는데 110대 국정 과제, 이제 윤석열 정부가 5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10가지의 과제를 이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ESG와 관련된 게 한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ESG 활동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국정 과제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여기 국정 과제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회피하고 좋은 거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든 연계를 좀 하려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늘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추는 방향이 국가에서 이렇게 비추는 방향을 잘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는 것이 좀 쉽고 또 이렇게 사업에 순탄하게 하는 거죠. 바람이 불면 배가 나갈 때 이렇게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가야지만 배가 순탄하게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역풍을 가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제 이 수업이 좀 끝나면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110대 국정 과제를 쭉 뽑아서 이걸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 혹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는 이 부분들을 강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비영리 기관 같은 데는 이게 이제 발표되자마자 이제 이걸 강독을 하고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토론도 해요. 이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되신 분들은 직원들하고 이제 대표자도 중요하지만 직원들하고 같이 이게 좀 강독도 해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거 상당히 이제 의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윤석열 정부 ESG에서는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뭐 다른 데도 있어요. 한 3가지 정도만 뽑아왔는데, 기재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혁신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혁신하냐면 공공기관의 자체 ESG 역량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민간과 협력을 해서 ESG 경영 지원을 하겠다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공기관, 국가공기업, 뭐 지방공기업 있잖아, 그죠? 이런 데랑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업무 협약을 맺다거나 정책 협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단 뭔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틀거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자고 이렇게 하면은 같이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자.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업인데 이런 거를 지향하는 기업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국가공기업, 지방공기업의 그 사회적 가치 추진실이라고 있어요. 아니면 요즘에 좀 바뀌어서 ESG 실천 뭐 이런 실로 바뀐 데가 좀 있는데 거기에 제안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스타트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적겠죠. 이렇게 정보량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기업 소개, 연역,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관련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환경 관련된 업종이다 뭐 한국환경공단이랄까 인천환경공단이랄까 이런 데랑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먼저 이렇게 좀 제안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 기업이다 이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발전소랑 남부발전이나 중부발전 이런 데랑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제시하는 게 훨씬 낫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서로 협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ESG 관련된 경영도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기술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같이 이렇게 공공기관하고 이제 민간기업하고 같이 이제 파트너가 돼서 이제 ESG 실천도 할 수 있겠죠. 이거 이제 조금 더 사례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는 ESG에 통해서 사회적 가치 연계 모델을 확산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업과 기업들이 어떻게 대기업, 중소기업, 또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 소기업 이렇게 해서 이 ESG 경영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ESG 경영 이런 뭐 지표를 만든다거나 뭐 그 다음에 이런 기업 인증제를 한다거나 뭐 이제 이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큼 평가가 되는지 ESG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좀 준비를 해서 이제 제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게 훨씬 더 이제 의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뭐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남부 발전, 한국 남부 발전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제 마을 돌봄, 지역의 그 발전소 주변에 있는 아이들과 이제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 돌봄을 좀 여름방학 돌봄할 수 있도록 이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랑 남부발전이랑 저희랑 사회적 경제 기업 7개가 모여서 이런 이제 초등학생 뭐 마을 돌봄 이런 부분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이제 뭐 미술 교육, 그다음에 환경 교육, 남부발전소는 환경 관련된 교육을 여기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미술 교육, 그다음에 이제 출판 영상 기업은 이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정상적인 발달을 좀 지원해주고, 이제 남부 발전은 저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죠. 남부 발전은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환원을 하게 되고 지역 사회와 같이 연계를 하고 하는 그런 이제 ESG 활동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사회적 가치의 어떤 지향, 사회적 가치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로 공공기관하고 민간하고 협력해서 ESG를 지원한다거나 공공기관하고 기업하고 사회적 가치 모델을 연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의의가 있고요. 작년에 한국환경공단 같은 데서 이제 재생 뭐야 배터리 택배를 시키면 이게 냉동 저기 있었던 거죠. 냉동제 그거 있었는데 그걸 뭐 굉장히 많이 모아놨는데 그거를 이제 사용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연계를 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 이제 생선 판매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중에서 음식 판매하는 식품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보냉팩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전부 다 아이스팩을 전부 다 뭐 한 9천 개 정도를 지원해주고 뭐 이렇게 연계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 한 200원 정도 되는데 에너지 절감도 되고 자원 절감도 되고 비용 절감도 되고 한국환경공단은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치 지표를 굉장히 높이게 되고 뭐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그걸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은 사실은 그게 되게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 2군데, 3군데는 이제 모아서 저희들이 이제 ESG를 이제 실천하는 환경 기업인데 이제 이렇게 편말도 달아주고 그다음에 택배 앞에 우리는 ESG를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이스팩을 재사용하고 있는 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민들에게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이런 사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연결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공공기관, 특히 이제 공기업이나 지방 공기업 이런 데서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좋은 제안이 있으면 뭐 혹시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뭐 해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렇게 찾으는 게 이제 프로포절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거기서 이게 정보가 많이 나오고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례도 되게 재미있어요. 이제 부평에 있는 이제 잔치마당이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환경 연극을 이제 하는데 연극 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극 대본하고 책자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 책자가 되게 비싸고 이거를 인쇄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소성주가 이거 후원해 줬죠. 막걸리 소성주 아시죠? 효성동에 있는 여기에서 이제 한 6천만 원인가 5천만 원을 후원해 줘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은 학교에 가서 이제 공짜로 이제 사회적 기업 잔치마당에 하고 이 책자는 이제 소성주가 후원한 이런 사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소성주 같은 경우는 여기 바로 이제 이 빌딩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동네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을 강사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있는 아주 굉장히 멋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드실 기회가 있으시면 서울 거 말고 인천 소성주를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기업 이미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이사장님이 상당히 그런 마인드가 되게 높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같이 할 건가, 지역사회에 후원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거 이제 스타트업에 그 ESG 관련된 투자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물론 이제 그냥 환경이나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이제 많이 특히 이제 환경 쪽이 좀 많이 있긴 한데 뭐 옐로우 독이랄까 뭐 소풍 뭐 이런 데가 이제 임팩트 투자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은행권에서 금융권에서도 이제 반응을 많이 보이고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SK그룹이나 기타 등등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그 ESG 관련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정교화하고 또 조금 더 세분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결론적으로 이제 보여드릴 건데 요게 이제 그러면 그 기업에 얼마나 그 사회적 가치 ESG를 얼마만큼 그 지표를 높일 수 있는 건가? 결국 ESG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평가라고 그랬죠. 그죠?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 건가? 요거를 지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서 제안하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데보다 오케이 확률이 높고 이제 그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아이디어화 할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는 이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에 거는 국가 공기업, 그 다음에 뭐 지방 공기업도 있지만 공공기관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민간 투자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민간 투자 부분들의 ESG 투자를 굉장히 높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너도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거 많이 했다, 이거 많이 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세제도 깎아주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ESG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나 제안을 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다. 내 사업은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거를 펼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쩌면 이제 2000년 초에 김대중 정부에서 하고 있었던 실시했던 이런 IT 벤처 이게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소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론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ESG, 비재무적 요소를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야 된다. 성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재무적인 요소 말고 비재무적인 요소를 가지고도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비재무적인 요소는 어떻게 돼요?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게 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가 이제 전체 목표치를 잡아놓고 얼마만큼 달성했냐를 이제 그 보는 거겠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투자하는 회사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 공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ESG를 얼마만큼 실천했느냐 이걸 지표로 환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ESG를 하려면 이런 지표의 성과 측정, 비재무적 경영 성과의 이런 성과 측정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거나 여러분들 기업을 더 좋아하실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환경 분야는 뭐 원재료, 에너지, 용수, 뭐 생물 다양성, 그 다음에 뭐 배출, 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요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측정하고 있냐, 없냐, 하고 뭐 얼마큼 달성했냐 이렇게 있는데, 요거 지금 항만공사 부사장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지표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안할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에너지 회사다 그러면 에너지 회사라면 요게 에너지 회사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냐 요거를 측정 지표로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이제 측정 지표를 제시해 주는 이런 기업 A라고 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고 두루뭉실 우리는 ESG를 실천하고 에너지 기업인데 이렇게 하면 그 입장에서 그 공기업의 입장에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하고 어느 쪽에 손을 내밀겠어요. 당연히 이쪽에 투자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명쾌하고 결국 이 ESG는 그래서 이게 이 측정 지표, 지속 가능성 지표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제 이걸 제시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이게 이제 한국형 이거 지표를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 가치 부분들은 특히 이제 뭐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주로 이런 사회적 가치를 이제 많이 지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로 IT 쪽이나 아니면 뭐 생물이나 지구환경 쪽에는 이런 게 많지는 않고 주로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주로 뭐 이제 고용, 노사관계, 산업혁명,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가장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예요. 413-1, 413-2 요게 이제 가장 초점을 좀 맞춰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적 가치를 이제 보고 있는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으면 요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주로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기업은 아직도 이렇게 그 뭐 교육, 문화예술, 그다음에 뭐 보건복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업종이 좀 많아요. 이렇게 다양하지 않고 IT 업종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런데 그래서 보통 이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이런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아까 처음에 뵀던 말씀드렸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이제 측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413-1, 413-2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주로 이제 제안서 쓸 때 이거 가지고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영화 영향평가의 모니터링, 뭐 중개, 이해관계자 따르고, 뭐 그다음에 취약계층을 얼마만큼 저 포함시키고, 뭐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뭐 하냐, 노사협의는 어떻게 하냐, 고충처리 얼마만큼 하냐, 주로 지역사회가 공기업하고 지역사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냐, 이것들을 이제 참 이제 구체적인 수치도 이렇게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까 그 이제 남부발전이랑 하는 거는 남부발전 주변에 반경 5km 반경에 있는 그 초등 저학년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자. 그러고 거기에 환경교육,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돌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정상적인 발달 성장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하는 것들이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강사가 몇 명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강의는 몇 번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 결과 전과 후가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얼마만큼 이제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강사는 얼마만큼 이제 활용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확한 측정 지표하고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주니까 이제 공기업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하자고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랑 한 1년 정도 같이 했고요. 지금 이제 계양구 인재 양성재단과 같이 이거 똑같이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 남부 발전과 이 부분들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거창하고 큰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하자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좋아할 수 있는 것 특히 이제 413, 414, 413, 1, 2번 요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당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저희도 이제 사회적 기업과 육성 과정을 이제 하고 한 33팀 모집하고 이제 운영하고 작년에도 한 30팀 모집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전부 다 한 60%씩 이제 진출을 시켜요. 그런데 이게 제안서를 계획서 써가지고 오면 계획서가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입장에서 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제안서가 재미가 없고 제안서가 되게 이렇게 계획서가 되게 지루해요 이렇게. 플랭클린이 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낚시를 하러 갈 때,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야지 내가 좋아하는 미끼를 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 인간관계론 책이 있는데 그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강의할 때 이제 아이들한테 그거를 1학년 되면 무조건 읽고 독후감 써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저기 오디오북도 만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좀 계획서를 좀 쓸 때 내 입장이 아니라 이게 한국 남부 발전 입장 아니면 한국 환경공단 입장 상대방 입장에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당신 내가 이만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좋은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도 이만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와 어떻게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어떻게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이 부분들을 효과를 갖고 있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이런 거고 혹시 이제 뭐 IT 업종 같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괜찮고 환경업종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일 수 있겠죠.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주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대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당장 그게 한 번에 이렇게 딱 절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10년 계획을 잡고 10년을
이제 예를 들어 지금도 10년이다. 그럼 10년 동안인데 10년 후에는 50% 줄이겠다. 그러면 해마다 5% 줄여 나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감축 계획, 달성 노력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면 굉장히 이제 제안서가 좋은 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요즘에 좀 이제 논란들이 되는데 스타트업이나 이제 이런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들 그리고 초기 창업 기업들이 보면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혁신적이고 뭐 직급도 없고 뭐 사장 직원도 같이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게 혁신적이고 되게 좋다고 이렇게 평가 나오는데 요즘에는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도덕적 문제랄까 기타 등등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약간 권위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그래서 스타트업도 좀 이렇게 좀 거버넌스 자기네 회사죠. 자기네 회사의 이런 지배 구조를 좀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다음에 권한 책임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 이해 충돌이랄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내부 구조로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스타트업이면서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 이런 거버넌스를 지키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제출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상당히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별로 관심을 쓰지 않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스타트업들이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좀 이제 도움을 받아서 잘 이렇게 만드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스타트업들이 도덕적 문제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이제 대두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그래서 이건 꼭 여러분들이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스타트업 초기 창업자들, 초기 기업들이 그 ESG를 어떻게 이제 실천할 건가 이거를 이제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ESG라고 하는 거는 주로 비재무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측정하고 측정 지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고 제안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10대 과제 중에서 이 ESG 관련된 게 사실은 한 5개 정도, 100개 중에서 110개 중에 5개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이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공기업과 협력하는 방법, 공기업과 이제 도움받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서로 협약을 하고, 같이 실천도 하고, 같이 노력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한 파스로 이렇게 진행되겠죠. 한 사이클처럼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면서 민간들은 대체적으로 이 ESG 활동을 통해서 기업들과 동방 성장해라. 이게 기조예요. 그래서 중견기업, 대기업은 이런 스타트업 기업과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기업, 초기 기업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들을 해라. 이게 이제 국정 기조잖아. 그죠? 그러면 많은 글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잘 만들고, 사업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배구조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결국 이제 자꾸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민간에서도 이제 이런 ESG 투자 펀드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냥 이제 공고가 나오면 이제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좀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사업을 좀 높이고 사업을 정교화하실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 공기업 여기도 기회가 있고 민간 기업 재벌 기업들도 이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러면 이제 뭐만 마련을 하면 돼? 내가 사업 아이템만 마련되면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스타트업이니까 만드신 분들이 있죠. 조금 더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측정 지표가 필요하다. 결국에 이거는 ESG는 지속 가능성이에요. 지속 가능성 뭐예요?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물론 이제 이 지표 관련된 건 되게 많아요. 전 세계 뭐 굉장히 한 400여 개 되고 뭐 이러는데 그 중에 몇 개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이제 한국형을 만든다고 는 아직은 없는데 이제 만들고 뭐 이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엔의 SDG라고 하는 그 있죠. 그걸 좀 참여하셔도 되고 요 아래 지금 보신 것처럼
예, 이분의 책을 참고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릴 수 있는 것은 스타트업들 이런 분들은 이 ESG에서 G 거버넌 지배구조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의 회사의 지배구조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좋다. 그래서 이걸 기업에 IR 하거나 기업에 프로포절 하거나 기업에 공모할 때도 우리는 이렇게 미리 사내에서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상당히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사회적 기업들도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걸 만들어 놔라. 1인 주주 하지 말고 뭐 다인 주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중에 괜찮은 데는 근데 사회적 기업을 인증받으려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직원 중에서 이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기를 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사를 해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노동이사들처럼 이제 이런 것들도 해요. 막 이렇게 하고 조금 더 확장해라. 그 다음에 탄탄하게 이런 것들 지배구조나 뭐 권한이임, 그 다음에 민주적 요소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체계를 갖춰놓으라 이런 이제 저희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렇게 권유도 하고 설명해드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작 ESG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 기업부터 이걸 만들어내고 출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되신 분들도 이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시간 한 20분, 30, 25분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그래서 스타트업의 ESG 경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